오늘은 그래도 다른 날에 비해서 좀 더 안녕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XRP가 그래도 조금 올랐죠? 오르는 신용이라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 같은 경우는 20센트 근방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가격은 6월 17일 이후 최고조라고 합니다. 그 외에 이런저런 가격 전망에 대한 소식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이러한 소식들을 너무 신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기분 전환 겸 한 번씩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XRP 쪽으로 오랜만에 자금도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 특히 얼마 전에 저희 시청자분 중에서 이 XRP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분이 어제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어제 설명드린 변수지표의 승수 90에 기간 2 하단 정확히 지지받고 오늘 18에 2 상단을 뚫고 있습니다. 단기 큰 추세 상승 나겠네요. 백전백승 가즈아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정말로 그렇게 쭉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 글을 남겨주신 온디맨드 리꾸리리 596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자, 그 외에도 이 XRP가 바닥을 드디어 찍은 것 같다라는 기사가 나와가지고 한번 가지고 봤습니다. 자,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하락세의 XRP는 곧 그 하락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 정말이야? 라고 되묻고 싶은데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근거들을 한번 또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XRP 사토시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 강력한 하락 추세선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XRP가 드디어 뚫고 고개를 빼꼼 내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또한 사토시 차트를 봤을 때 추세의 전환을 의미하는 모닝스타 패턴이 나왔다고 합니다. 모닝스타 패턴은 이런 식인데요. 여기서 딱 바닥 찍고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정말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대로만 가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방향성을 전환을 해가지고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 나와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계속해서 기사를 읽어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사토시 차트인데 엄청나게 장기간의 하락 추세를 겪어왔었는데 그것 때문에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긴 상승을 의미하는 bullish divergence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갖춰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TD 시퀀셜 차트 같은 경우도 분기별, 월별, 주별, 일별에서 매수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오랫동안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었던 XRP인데요. 지금부터라도 분위기 반전을 시켜가지고 점진적인 상승을 해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차트 패턴이라든지 기술적인 관점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가지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께서는 그냥 호재가 하나 더 나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바이낸스에서 트윗을 남긴 적이 있었죠. 트윗은 바로 XRP는 뭐뭐다 였었는데 여기에 여러가지 답글이 달려가지고 기사로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보고 가도록 하겠는데요. 여기는 이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XRP의 성능이라든지 여러가지 스펙에 관련돼서 이제 트윗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XRP는 최고의 디지털 자산이다. 안정성, 확장성 등 여러가지 장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 가지 더 하라면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XRP가 뛰어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기술적인 부분들은 언젠가는 따라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신기술이 나오게 되고 속도가 빠른 코인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이미.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리플사가 지금 현재 가장 잘하고 있고 XRP가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은 바로 이 리플사가 그리고 XRP가 전 세계 금융업계의 신뢰를 얻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얻기 힘든 게 신뢰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돈 주고도 못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천천히 쌓아 올리면서 발전을 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리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째 가장 먼저 이 업계에 뛰어들어가지고 많은 중앙은행들 그리고 전 세계의 규제 관계자들의 신뢰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넓혀가고 있는 것도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막말로 어떤 코인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를 해도 쓸 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말이죠. 스위프트가 지금까지 살아남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네트워크 때문인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방대한 네트워크 이런 부분을 넓혀가는 것도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리플사는 스위프트에 비하면 한참 뒤쳐져 있지만은 네트워크 성장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이 송금을 노리는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XRP는 무엇이냐? XRP는 리플사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으며 혁신 기술로서
넷플릭스가 블록버스터를 박살냈듯이 스위프트를 박살낼 것이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넷플릭스가 박살을 낸 블록버스터라는 곳은 한때 굉장히 크고 번창했었던 비디오 대여점 및 DVD 대여점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사라졌다라고 해요. 이 구시대 유물이 이제 갈아치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XRP는 너무너무 무겁다. 어떤 트레이더는 이야기하기를 XRP는 쓰레기다. 그렇지만 나는 XRP 트레이딩 하기를 즐기지. 그 다음에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중에 한 명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XRP에 대해서 일단 트윗을 한번 남기면은 3일 정도 끊임없이 댓글이 달린다. 그만큼 잡음이 많은 암호화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논란이 많았었던 암호화폐가 또 있을까 싶기도 한데, 한국에서도 XRP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굉장히 시끌시끌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XRP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직접 유튜브에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와서 스스로 고문받기를 즐기는 그런 기이한 현상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변태들 조심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소식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거 재탕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리플사의 경영진은 XRP 국제송금 플랫폼이 지금 현재 유럽에서 실행되고 있는 것과, 그러니까 사용이 되고 있는 것과 올해 아시아 쪽에 더욱더 많은 XRP ODL 송금로를 열게 될 것이다 라고 확인을 해주었다. 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미 언지를 했었던 경영진들이 몇 명 있었죠. 말잔 델라틴 씨 그리고 리플 아시아의 CEO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고, 리플사의 블로그를 통해서도 같은 내용이 몇 차례 전달이 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번에는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바로 리플사의 고객 성공 부서의 부서장인 마커스 트레처 씨입니다. 이 마커스 트레처 같은 경우는 유럽 금융업계 쪽에서는 굉장히 경력이 화려하고 인지도가 높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그는 비쿠안트라는 곳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ODL을 멕시코, 필리핀, 호주와 유럽에 출시를 했으며 올해 에이펙 지역과 메나 지역에도 이 ODL 송금로를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유럽에서의 리플사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나눴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유로가 활용되고 있는 ODL 송금로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볼륨을 나타내고 있는 송금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1등은 당연히 멕시코라고 볼 수가 있겠고, 2등이 이제 유로에서 미국 달러 지역이라고 나와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아시아 지역 좀 빨리 좀 열렸으면 좋겠죠. 지금 2020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메나 지역도 빨랑빨랑 송금로를 컵라면 뚜껑 따듯이 좀 따서 열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이 전염병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업이 늦춰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올해 그런 지역들의 새로운 송금로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작업에 들어갔다는 소리겠죠. 자, 과연 ODL과 XRP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가슴 졸이게 하고 있는 XRP. 최근에 가격 상승, 최근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동안에 가격 상승이 많이 더뎠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제가 보는 XRP의 전망은 아직도 좋습니다, 사실. 제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정보는 매일매일 전하고 있죠. 이 정보 올라오는 것을 보면은 어떤 암호화폐에서 개발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호재들이 많이 나오는지 대략적으로 저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비체인이라든지 에이다, 카이버 네트워크 등등 업데이트가 많은 그런 암호화폐들은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유일한 예외가 바로 XRP입니다. XRP 가격이 왜 오르지 않는가에 대한 주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논란이 많죠. 의견들도 많고 저에게 주입식 교육을 시키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저는 아직도 미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XRP 증권 관련된 판결은 나오지도 않았고 그 외에 XRP 생태계를 넓히고 XRP 활용 예를 늘리기 위한 그런 사업들도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것을 포기하네 마네 말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C3닉이라는 꽤 유명한 트위터 사용자가 XRP를 던지고 다른 코인으로 갈아탔다라는 소식을 전달을 해드렸었는데요. 그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C3닉과 함께 트위터 사용자 중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리서치를 활발하게 했었던 사람들의 예로 뱅크 XRP를 들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니나 다다를까 이 뱅크 XRP가 새로운 트윗을 남기면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XRP 아직도 하나도 팔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한테는 좀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을 했을 때 가장 많은 정보를 받았었던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제 XRP를 등졌고 한 명은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거.
부디 XRP가 좀 좋은 활약을 보여줘가지고 이 등졌었던 그 사람마저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시면서 분산 투자 진행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정보들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중간에 좀 잡설도 길었죠. 부디 여러분들께 그래도 도움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토마토밭에 물 주기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이 보시면 지금 물이 흘러가고 있죠. 이 토마토밭으로 가는 것이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